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북은 지난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고 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노선이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핵 위협과 침략 식동에 맞서 우리의 자의적인 핵 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의 이번 2013년 3월 전원회의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1962년 12월 전원회의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계승과 혁신입니다. 4월 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진행하여 자의적 핵보유국 지위의 법화와 우주개발법 채택, 국가우주개발국 설립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가 토론자들은 신년사와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도를 맞는 올해에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은 3.1 오전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서 개성공단으로서의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은 지난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일 남코리아의 원자재, 부자재, 식자재 공급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세 개 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조업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코리아 반도에 조성된 정세가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 전야의 분분 초초를 다투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백악관의 미 행정부와 펜타곤 군부 호정광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참모부의 경고는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전쟁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재산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일 북외무성은 평양 주재 24개국 외국 공관들에게 오는 10일까지 유사시에 긴급대피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철수 권고는 외국 공관뿐만 아니라 UN 개발계획, 세계 식량계획 같은 단체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세계 대표적인 언론들이 이 뉴스를 메인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일 오전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 대통령의 전쟁 정권을 가장 반북 호전적인 국방부 장관에게 넘긴 것과 같습니다. 최근 성명과 광고, 시위에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는 전쟁 위기 발발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미국이 김관진, 정승조, 원세훈,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의 배후에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코리아 반도의 전쟁 시침이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당장 김관진, 정승조, 원세훈 처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중단, 연방제선언의 3대 조치를 취하라고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3일 북코리아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단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만약 북한의 도발 시 전방은 5일 이내 70% 전력을 괴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북을 또다시 자극하는 반북 호전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5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었는데 지금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카터, 클린턴, 울브라이트 등 외국 인사들이나 박지원, 문성근 등 야권 인사들도 대북 특사로 제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특사 파견은 내부적으로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대북 특사 제안을 북이 거부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마 김 대변의 의중,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해석인데 참으로 한심한 견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기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통조림과 라면, 생수, 부탄가스 등 생필품 판매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에서 30%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던 여행업계도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등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짐은 부동산, 주식, 외환에도 미치고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해외 도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북의 3차 핵실험 뒤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달리 중국이 북을 잇는 철도, 도로, 항공 노선을 확대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는 26일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투멍과 북의 나진, 청진을 잇는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했다며 철도 재정비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의 무역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국 언론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과의 경제협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튀니스 세계사회 포럼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세계 각지에서 6만 명이 참가하며 튀니지의 엘마나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포럼의 슬로건은 존엄으로서 세계금융시장 독점, 민주주의, 평등, 평화, 연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1000여 개의 워크숍이 열렸으며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코리아 포커스 튀니스 세계사회 포럼 특별 취재팀은 포럼 참가자들로부터 코리아에 전하는 반전 평화 메시지를 요약 보도했습니다. 전 아프리카 인민혁명당 소속 밥 브라운은 아시아 지역과 코리아 민중들, 그들에게 둘러싸인 모든 모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며 남코리아의 주남미군은 모든 거점들을 포함해 모두 다 해산, 철수해야 하고 모든 미국의 시설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짐도 싸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니지 엘마나르 대학 사회학 교수 무니에르 사이데니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는 언제나 민중들을 위협하고 작은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하는 것과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도 반대한다며 작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가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리아 민중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거리 행진에서 만난 튀니지 교사 쉔디아 후에멀라는 코리아 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남과 북의 긴장을 조성하고 뒤에서 조종한다며 지금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사회 포럼의 54개 국제연대 조직이 모인 발전을 위한 연구정보센터 대표 귀스타브 마시아는 세계의 평화, 특히 코리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남코리아의 시민사회 세력은 외세 개입 없는 남북회담을 위한 대표단 파견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사회운동가 러셀 홈즈와 쇼 캐리에는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는 미국의 군사 개입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그 나라의 민중들이 결정할 일이지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정부를 보지 마라, 서로를 봐라,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평화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